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오늘도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챔 콜콜콜 시간에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 반응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들도 좀 올라오고 있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이때 여러분들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추가 매수겠죠. 그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종목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인은 전화죠. 전화를 지금부터 계속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한 2.7%대 올라오면서 좀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4%대 올라와주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사실 뭐가 좋다 나쁘다가 있는 게 아니라 호재나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많이 빠졌으니까 최근에 이렇게 빠졌으니까 매수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걔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무서워하는 게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게 되면 저걸 자꾸 사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느 타이밍에 사야 될까? 물론 제가 고가에 올라온 종목을 사지 말라라고 이야기해드리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올라가는 종목을 자꾸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멈추지 않고 올라가게 된다면 그걸 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결국 주가가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는 지금이 매수 기회인가? 라고 하면서 따라 붙는 사람들, 지금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이해를 하거나 그렇게 해석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 11만 원까지 올라갔던 게 9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다시 10만 원 넘어가거나 12만 원, 13만 원 가게 되면은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지금 사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매수에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냐에 대한 문제가 좀 남아있긴 하겠는데 올라가기가 이제는 버거워집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안 멈추고 올라가게 된다면 그냥 계속 올라가거든요. 마치 우리 그 왜 오래 달리기 하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라톤이라든가 그 오래 달리기 같은 경우도요. 계속 그냥 꾸준히 페이스 조절하면서 뛰면은 뛸만 한데 뛰었다가 걷기 시작했다가 다시 뛰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우리가 뛰어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달려가다가 멈췄다가 뛰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페이스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꺾여버리게 되면요. 여기서부터 충격을 받고 매도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포지션들이 계속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 되죠. 그래서 과거처럼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은 좀 나오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하락하는 일만 남았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왔다는 것은 이제 팔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매도할 구간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세력들도 그렇고 결국은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필요한데 하루 만에 팔지 못해요. 이게 얼마짜린데요. 그렇다 보니까 매일같이 쪼개서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완만한 상승세 또는 횡보 또는 약간 우하향하는 형태로 살짝 여기서 버티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약간은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변동만 자꾸 생겨주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그렇게 버틴다는 것은 당연히 지수도 그렇게 버틴다는 거고요. 올라가도 이제 우상향으로 완만하게 조금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수도 완만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대형주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뭐가 가냐 하면 당연히 중소형주 장세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늘 말했던 거죠. 지금 이제 벌써부터 제가 중소형주 장세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2차 전지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드렸는데 2차 전지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도 지금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업종들 2차 전지는 지금 따라붙기 좀 늦은 것 같죠.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조정이 생겨가지고 조금 빠져준다면 추가 매수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형주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올라가지 않은 테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좀 매수해 놓으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AI 관련주 내년 예산이
AI 예산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으셨죠. 그런 것처럼 내년 이제 예산 집행을 하게 된다면 AI 관련 투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들은요, 지금 약간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의 AI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온 AI 관련주 말고요, 내려와 있는 AI 관련주 중에서도 역시나 매수 기회, 추가 매수 기회가 생긴다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안, 여러분들 뭐 SK도 그렇고 뭐 KT도 그렇고 뭐 정부 기관도 그렇고 여기저기 지금 다 털리고 있죠. 그래서 보안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계신단 말이죠. AI 이야기 나오면서 저는 보안 이야기도 같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말부터 해서 내년 연초까지 중소형주 장세가 만들어질 때 어떤 테마가 먼저 올라가게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시장에서 어떤 분위기, 어떤 유행이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유행이 순서대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가장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는 테마들이 이런 업종들이 있을 것이다. 제약, 바이오, AI, 보안 이런 쪽들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화장품 업종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자동차 부품 업종들도 좀 있을 거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 올라오면 제가 디스플레이 관련주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업종들도 있고요. 사실 올라올 만한 테마들 굉장히 많지만 다 열거해 놓으면은 그 도대체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안전하게, 또 안전하기도 하지만은 조금 공략하기도 쉽다라고 생각하는 테마가 저는 제약, 바이오, AI, 보안인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요 테마들도 역시나 실적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실 주식시장은요, 적자가 난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유행을 잘 타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걸 좋아해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자가 나더라도 시장이 좋아하면 충분히 갑니다만은, 그건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땐 그런 거 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돼서 가치가 조금 있는 기업을 사야, 내가 혹여나 매매를 하다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된 타이밍에 잡아서 고가에 잘못 잡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까지 조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실적을 보고 하시는 거다. 실적을 안 보고 적자가 나더라도 사도 수익은 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리스크가 좀 크다. 그래서 저는 실적을 좀 보고 투자하시는 것이 옳겠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중소형주 관련주들 여러분들 좀 관심을 좀 두시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도 전략을 짜야 되실 것이고, 그 네 종목 정리가 잘 되고 나면 그런 데 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종목 정리 잘 하셔야죠. 그리고 네 종목이 그런데 엮일 수 있는 기업인지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전화 상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담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참여 방법 잘 보셨죠?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올려놓으시면은 저희가 상담 중간 또는 마지막쯤에 봐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올렸는데 안 봐주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시간이 남으면 좀 봐드리고 하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하시면은 참여가 조금 쉽다라는 거,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기회를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손쉽게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점들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담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SK 바이오 사이언스고요. 네. 63,200원에 20%. 매수가가 좋은 편이긴 한데 그렇게 또 엄청 대단히 좋은 편은 아닌 딱 어정쩡한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도 네, 6만 원대면은 괜찮습니다. 뭐 시간적으로 고생을 좀 하셨을지는 모르겠으나 뭐 가격대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특히나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상장했을 때부터 조금 이렇게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네. 제가 대표적으로 요즘에 신규 상장주를 3년 동안 사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신규 상장주 3년 동안 사지 말라, 3년 동안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할 때 제가 통계적인 근거를 갖고 오는 게 SK 바이오사이언스랑 SK 바이오팜이거든요. 그래서 네. 얘들이 딱 그런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 굳이 내가 사서 들어가 있을 이유는 없는 종목이긴 한데, 근데 이제
지금은 타이밍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가 조금 보냈다고 치지만 지금부터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얘는 충분히 자리를 잡았다고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회사가 지금 적자가 나고 있긴 한데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매출이 증가하는 건 좋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재물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게 좋긴 좋죠. 아무래도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게 좋은데 근데 적자가 나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간에 물건을 팔아내고 있다는 거고 영업이익은 우리가 내부 개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영 개선을 좀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을 다시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매출이 없으면 뭘 해도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만 원밖에 안 되면 우리는 아무리 많이 남겨도 100만 원인데 매출이 100억이면은 많이 남기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10억까지도 남겨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매출부터 키운 기업 중에 하나가 쿠팡이거든요. 쿠팡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쿠팡 없이 어떻게 사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과거에는 적자가 진짜 심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적자가 굉장했었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났었지만 매출로 점유율을 계속 끌고 올라가면서 성장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하지만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좋다라고 하기도 조금 그래요. 하지만 아까 제가 이제 시장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요. 적자가 난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흑자가 난다고 해서 또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닌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테마가 돌까가 중요한데 요즘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급등이 많이 나와요. 네. 막 그 가벼운 종목들 중에서 신약을 만드네 또 그리고 위고비 관련주들 뭐 이런 다이어트 신약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급등이 좀 많이 나오고 슈팅이 많이 나와 있는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가벼운 종목들 중에서요. 그러면 제약 바이오 쪽으로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돌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은 작은 종목 가지고 매매하기 힘들다 보니까 큰 종목을 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이제는 바로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든지 SK 바이오팜 또는 셀트리온과 같은 이런 대형주가 되겠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 관련 섹터가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이제 이번 중소형주 장세 때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득을 챙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초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기업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뭐 이 기업이 어디 있는 건지 뭐 무슨 약을 만드는지 매출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공부해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우리는 가격적으로만 이득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분위기 잘 타가지고 올라오게 되면은 얘는 한 1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줘요. 자기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요. 대신에 내려갈 때도 3만 5천 원까지 내려간 걸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면 수익 내고 팔면 되는데 내려갔을 때 뭐 할 거냐라는 걸 계획을 짜놓지 않으면 내려갈 때 또 고통만 받거든요. 그냥 계획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3만 5천 원, 4만 원까지 내려가게 된다면은 저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4만 원까지 내려가면은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매수가를 좀 더 낮추신다면은 올라갈 때 이득을 좀 더 쉽게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지금은 그냥 추가 매수 하지 말고요. 4만 원까지 내려가는 게 안 억울하시면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요 추가 매수 내가 하고 싶을 때 막 해도 돼요. 근데 나중에 후회 안 할 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운동도 그렇고 다이어트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거든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나중에 후회 안 할 거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만 원까지 내려가는 걸 눈으로 봤었고 4만 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데 나는 4만 원까지 내려가든 말든 간에 그건 모르겠고 지금 사고 싶은데요가 너무 앞선다면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저는 말씀드리지만 저는 4만 원까지 내려가는 게 억울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내려갔을 때 사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것도 한 2년 정도 물려 있는 거라 이제 좀 탈출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4만 원까지 내려가는 게 후회스럽지 않고 아쉽지 않을 거면 사셔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근데 저는 4만 원 사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 해드리는 그냥, 거죠. 예, 올라가면 그냥 그대로 가고요. 네. 네, 전략 다 됐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큐렉스 15,000원에 20% 갖고 있다가 추가 매수를 해서 15,000원 내려놨는데 손해보고 몇 달 전에 엄청 손해보고 팔고 10% 남았는데요. 이걸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매도 시점을 어디쯤 할까 싶어서 궁금해서 했습니다. 그럼 매수가가 15,000원 10%인가요? 지금은 10%라요. 네. 일단 뭐 손해보고 파신 건 어쨌든 그것도 선택이기 때문에 뭐 잘 하신 겁니다. 뭐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잘했네 못했네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건 뭐 잘한 거 맞아요. 일단 올라올 때 이번에 올라올 때 손해를 좀 보고라도 팔아내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나머지는 좀 더 들고 가시는 게 좋긴 한데 사실 얘가 이제 우리가 내려와 있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저번 정고점까지 막 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좀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데 힘든 일이에요. 한번 타올랐던 불이 거기까지 또 타오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마치 연애랑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연애했던 그 과거를 떠올려 보시면요. 우리 만나던 어떤 그 연애 상대가 있었을 때 헤어지고 다시 만나면 옛날처럼 타오르지 않아요. 그 어떤 느낌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예. 그냥 처음 만났을 때 너무 행복하고 막 좋았는데 헤어지고 다시 만나보면 또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하고 같거든요. 주가가 다시 그렇게 올라가려면은 신선해야 돼요. 뭐 엄청나게 새로운 뉴스들이 나온다던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시장은 사실 그렇게까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희박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기까지 못 가고요. 보통은 이제 지난 상승분의 한 절반 정도까지 간다라고 그냥 보통 통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그 절반이 어딥니까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14,000원대쯤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의 매수가까지 오게 되면은 거의 본전인 자리가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의 뭐 최고점 정도로 지금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까지 올라갈 건데 15,000원까지 올라갈 종목을 15,000원에 팔아낸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요 11,000원대, 12,000원대 팔아낸 거는 잘하신 게 맞아요. 15,000원까지 올라갈 종목이니까 11,000원, 12,000원부터 매도하는 게 맞는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높다 보니까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매도 타이밍은 잘 잡으신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잘했다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셔가지고 본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 게 본전까지 올라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얘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주로 엮여있기 때문에 로봇들도 제가 아까 이제 시황 설명할 때 로봇은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로봇 관련주들도 올라오지 않은 로봇들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얘도 수술 로봇, 재활 로봇 이런 것들로 가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지금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그리고 AI가 움직이면 당연히 로봇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 얘는 지금 일단은 15,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중은 그대로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이미 팔았기 때문에 기회가 생겨버린 게 뭐냐면 내려가게 된다면 얘가 다시 한 8,000원대라든지 7,500원대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예. 저기까지 빠지면 다시 사면 돼요.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또 낮춰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올라갈 때 최고 상승률은 한 15,000원까지 예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매수가를 15,000원이 아니라 한 10,000원 또는 11,000원까지만 낮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번 올라올 땐 수익이 쉽게 나겠죠. 이번에 손실 났지만 11,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본전 찾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매수가 낮추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그대로 들고 가서 나머지는 본전에 팔아내자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테마가 좋으니까 만약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걱정할 만한 테마까지는 아니니 한 8,000원대 이하나 내려오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좀 더 과감하게 하셔가지고 매수가를 10,000원 이하로 빼버리는 게 좀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중은 신경 쓰지 말고 홀딩하시고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팔아버리면 되고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다시 사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YC 15,000원에 10%요. 15,000원에 10%요? 네, YC. 네, YC죠, YC. 네, YC. 뭐 일단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되게 안 좋은 자리에 사셨어요. 우리가 차트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할 때요. 위쪽에 고점 톡 튀어나와 있는데 사면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매수 습관을 가지신 것 같아요. 이런 습관으로 주식을 계속 하시게 된다면은 계속 이렇게 물릴 거예요. 그냥 오늘과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서 수익 나는 경향들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겠지 하고 사가지고 이득을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사시겠죠. 근데 이렇게 매매하면요. 문제가 뭐냐면 올라가는 경우보다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고 내려갈 때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고가에 들어가셔가지고 물려가지고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내 계좌에 자꾸 물린 종목만 많아지고 현금은 이제 더 이상 활용할 수가 없어서 계좌 자체가 묶여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계속 그냥 멍하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투자를 못 해요. 그럼 이제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싫으니까 물려있는 종목을 그냥 뭐 따지지도 않고 종목 같은 거 보지도 않고 손절해버리고 다른 것도 고점에 사러 들어간단 말이죠. 이 습관 고치셔야 돼요.
이거는 YC라는 종목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시청자님이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습관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올라왔을 때 매매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 있을 때 매매를 해야지 올라갈 때 이득이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앞으로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이미 놓쳤어요. 여쭤볼게요. 매도 타이밍은 고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밑으로 빠져내려갈 때 그 차트가 무너지는 자리라고 해요. 차트가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가면서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차트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빠지는 자리에서 손들어버려야 돼요. 원래 차트상 매매가 그래요. 고가 매매는 원래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기업이 뭐 돈 버는 회사입니까?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가에서는요. 사실 차트로만 매매를 하는 거지 기업 분석을 해서 투자하실 거면 저가에 매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가에서 모아가가지고 장기로 보면서 내가 가져가는 게 기업 분석을 하는 자리인 거고 사실 이렇게 올라온 자리에서는 차트 보고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차트 타이밍을 놓쳐버리셨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은요 다음 반등 때 정리하고 나올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기업 분석을 해서 10% 물렸다고 보고 나머지 추가 매수 자금을 잘 활용해가지고 내가 시간 투자를 좀 한번 해볼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게 나은가라고 하면 당연히 파는 게 낫죠. 뭐 한다고 공부도 안 한 종목을 들어가가지고 이제 와서 부랴부랴 공부를 해가지고 장기 투자해도 되는가를 왜 이제 와서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차트 보고 마무리하는 것이 100번, 1000번, 10,000번 옳은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알겠습니다. 지금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 그래서 14,000원 무너질 때 원래 손들 했어야 됐고 그걸 놓쳐서 13,000원까지 들고 있는 그런 실수를 하고 계시는 거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반등이 나올 때 12,000원쯤에서 이제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오면은 13,000원 내지 14,500원 요 정도까지 반등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장기로 가져가시겠다라고 한다면은 밑으로 빠지는 걸 각오 좀 하셔가지고 10,000원까지 밀리는 것도 그냥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기서 추가 매수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중장기로 가져갈 때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얘가 뭐 때문에 올라왔는가 하면 반도체 관련주 때문에 올라왔어요. 반도체들이 요즘 잘 가다 보니까 반도체 검사 장비 쪽들을 원래 반도체가 막 올라가면 완성품 팔는 게 올라가면은 장비, 소재, 부품주들이 올라와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미 꺾여 있거든요. 11만 원 찍고 이렇게 한번 꺾여 있다 보니까 걔가 이제 상승을 강하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테마는 사실 이제 거의 끝물에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반도체 테마가 끝물에 가까워서 만약에 시세가 안 나와버리면 얘는 이제 다시 못 올라와요, 그냥. 그러니까 거의 끝물에 잘못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내가 끝물인지 몰랐을 때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더 남아있을 거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아니면 나왔어야 된다는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아닌데도 계속 부여잡고 있으니까 자꾸 일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한번 끝물이긴 한데 기회가 남았으면 좋겠네요. 그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들고 가봅시다. 계속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라면 14,000원에 손절하고 나왔으면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매매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건 어려운 매매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어려운 매매다 보니까 네. 하지 마시고 이거 지금 반등 나가게 된다면 아직 반도체 끝난 건 아닌 것 같고 반도체가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이제 SK하이닉스 이런 것들 좀 버텨주면서 약간의 우상향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때 장비주, 부품주들이 슈팅이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을 이용해서 저는 팔아내자. 변동이 세면 센 대로 뭐 17,000원, 2만 원까지 들고 가면서 팔아도 되지만 그 정도 판단을 하실 수 있다면은 손절 이미 하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판단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정해놓고 팔아버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15,000원 넘어가면은 17,000원 매도하시고 15,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또 안 가면 쌍봉 만드는 자리니까 무조건 팔아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저는요, 폴라리스 오피스 6,700원에 8%입니다. 6,700원에. 8%. 8%요? 매수가가 조금 애매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 문의 드리는 제가 방금 상담했을 때 이런 매매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던 거 들으셨죠, 그죠? 네, 지금 이게 그런 매매예요. 네, 이게 똑같은 매매거든요. 폴라리스 오피스를 매매하셨던 자리를 딱 돌아보면 2025년 초반쯤 요쯤에 사신 것 같거든요. 네, 요쯤에 올라올 때 사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사면요. 아니다 싶으면 바로 나가버리고 손들해보고 치워버려야 되는 매매를 지금까지 끌고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냥 아까 그분도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14,000원대 손절해야 되는 종목을 계속 끌고 가게 되면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도 이런 매매를 안 하셔야 돼요.
올라왔을 때 이런 꼭지에 사는 게 아니라 내려와 있을 때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기업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서 사는 건 좋은데 올라왔을 때 더 갈 것 같으니까 사는 건 그거는 나의 감정을 이겨내지 못해서 나의 조바심과 나의 욕심과 이런 것들 내가 이겨내지 못해서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거든요. 자제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매매는 매매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정도의 어떤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이런 자리 이렇게 튀어오를 때 매수 안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테마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괜찮아요. 거기다가 시청자님 매수하신 이후로도 밑으로 4,500원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하면서 반복하고 있고 거기다가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실적이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고 있고 매출도 많이 나오고 있죠. 한때 100억대 매출 냈는데 지금 2천억대 매출이에요. 네. 그러니 주가가 100억대 매출 냈을 때보다 주가가 올라오긴 했죠. 과거에 800원대 있던 게 지금 막 10,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그냥 돈 버니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지금도 돈 벌고 있고 앞으로 돈 벌 수 있고 테마까지 AI 테마로 엮여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손절할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 것 같았으면 올 초에 빨리 했었어야죠. 내려갈 때 빨리 하고 치워버린 다음에 네. 다시 들어가는 게 네. 맞았는데 네. 이미 네. 시간 다 지나갔고 이미 이렇게 꼬여버릴 정도까지 꼬였다면은 그냥 아까 제가 상담했던 것처럼 15,000원 사가지고 손절할 거면 14,000원 해야 됐고 근데 지금 반등 나올 때 안 할 거면 10,000원까지 그냥 마음을 비워라 했던 것처럼 지금 시장사님도 그냥 5,000원 여기 또 4,000원까지 마음 비워놓고 기다려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하면은 지금요 4,000원짜리가요 4,500원짜리가 저점인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 자리를 무너뜨렸을 때 추가 매수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지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밀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밀려버리게 되면 다음 반등이 약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차라리 저는 내려갔을 때 하는 게 어떨까? 4,000원대라든지 3,500원대까지 내려갈 때 추가 매수를 좀 해도 좋은 종목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요. 만에 하나 얘가 다시 6,000원까지 회복된다면 저기서 추가 매수할지 말지를 다시 한 번 더 분위기 봐가지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때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5,500원만 넘어가도 다시 한번 전화 주시는 게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길 바라고 비중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부담은 그렇게 가지지 않아도 되고 추가하면서 안 해도 본전 이상 또는 수익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가져가셔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조이시티 네. 2,400원에 15% 갖고 있어요. 2,400원에 15%요? 네네. 그렇군요. 네. 뭐 일단 조이시티는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얘도 지금 실적이 그런 대로 좋아지고 있는 데다가 게임 관련주도 제가 이제 시황 설명할 때 이야기를 안 했지만 게임 관련주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지금 이제 올해 내년까지 해서 국산 신작 게임들이 좀 많이 나와요. 네.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는 올해 초까지는 외국산 신작 게임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올 연말부터 해서 내후년 초까지 국산 신작 게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려고 하는데 기대작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게임 관련주는 이제 중국의 영향도 좀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과의 관계 이제 뭐 어쨌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가지고 약간 물꼬를 터놨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진다면은 한한령 해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통해서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해제 안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은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해서 관계가 조금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면은 중국도 이제 너무 고립되는 게 위험할 수 있으니 한국과의 관계를 좀 개선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테마긴 하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15% 비중이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에서는 좀 더 좀 간을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얘를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수는 있는데 글쎄요. 이게 다른 테마들에 비해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게임 관련주는 올라오면 추가하면서 안 해도 올라올 때 굉장히 힘이 좋다 보니까 올라갈 때 탄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추가하면서 안 해도 매수가를 지나서 수익까지 나는 자리예요. 이미. 네. 그러니까 이 매수가가 높은 건 아니에요. 게임 관련주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밑으로도 막 훅훅 빠지지만은 올라갈 때도 확확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추가 매수가 급한 종목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400원 매수가가 지금 현재 1,800원대에 와 있다 보니까
시청자님 스스로는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올라왔을 때 사실은 잘못된 습관 때문인 거지. 그리고 게임주는 원래 이렇게 변동성이 커서 그런 것뿐인 거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토막이 나도 아무것도 아닌 게 게임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홀딩하자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1,000원 초반대, 1,300원, 1,500원 요 정도까지 밀린다면 추가 매수를 좀 더 고민해봐도 되지만 어쨌든 추가 매수 급한 종목은 아니니 다른 종목이 급한 게 없다면 예를 하도록 하고 다른 종목이 급한 거 있는지 한 번 더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홀딩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은 제가 토요일에 여의도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 진짜 오랜만에 가네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5층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토요일 오후 1시에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되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안산으로 갑니다. 안산도 진짜 오랜만에 가네요. 안산 북스터디 3층 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는데 안산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고 지금 한 5개월 정도 만에 가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자리를 또 이렇게 빛내주시면 저희가 또 알찬 강의를 가지고 2025년 그리고 2026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할 테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에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도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어디서 준비되었는지를 전체적으로 보고 돌아와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 잘 보셨죠? 이번 주도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연말까지 또 어떻게 될지 또 내년 초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전략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 오셔서 또 많은 전략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계속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나솔루션 네, 32,000원에 10%요. 32,000원에 10%요? 네네. 일단 다 아시겠지만 이미 조금 힘든 상황이네요. 그죠? 네네네. 네, 항상 좋다고 할 때 사면 무조건 이렇게 돼요. 제가 안 좋다고 하는 걸 좀 사가지고 좋을 때 좀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주식의 정석이 그거 맞거든요. 내려왔을 때 사서 올라갈 때 파는 게 맞는데 반대로 하면 원래 이렇게 좀 힘들어져요. 이건 제가 늘 그냥 너무 당연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태양광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지금 메리트가 있습니까 하면은 물론 미국에서 지금 태양광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원자력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원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게 됐던 게 대선 끝나고거든요. 대선 시기 때부터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때 태양광을 설치를 더 해야 되고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효율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후보 시절 때 그 대통령 토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로 올라왔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태양광에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우리나라가 지금. 네. 그러니까 당연히 테마가 끝난 거죠. 정치 테마가 끝나고 나니까 원래라면 빠져 내려와야 됐는데 그래도 국가 산업이기도 하고 대통령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니까 내년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가 덜 빠지고 있는 거지. 원래라면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7, 8월쯤에 다시 15,000원까지 내려가 있었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아, 그래요? 원래는 정치 테마는 그래요, 그냥. 정치 테마는 끝나고 나면 내려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도 국가 산업이기도 하고 태양광 계속 늘린다고 하고 태양광 지금 전라도 쪽에 이렇게 많이 설치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고 있는 거고 새로 자꾸 이렇게 사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이 요새 떨어져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미 떨어져도 이상한 게 아닌 거 사신 거라고요.
이유를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아니 제가 7월 달에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면 빠져야 되는데 대선 끝나고 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냥 애초에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여기 버티는 게 용하다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버티는 게 용하다고. 이제 얘가 그러면 재료가 어떡해요? 없는데 여기 버티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네. 말하지만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네. 이렇게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예. 그냥 좀 이제 알자라는 거죠. 모르셨으니까 이렇게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알고 나면 이렇게 안 살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알고 매매하자라는 거고요. 어쨌든 네.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 흘러내려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재료가 없거든요. 대선 후보 시절 때 올라왔던 이야기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이제 사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당장은 그렇지 않고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건 내년 예산이죠. 내년 예산이 700조 슈퍼 예산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500조 시절이었는데 600조로 넘어갔을 때도 슈퍼 예산이 됐는데 이제 700조로 넘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 그 많은 돈들을 어디에 쓸 건가 했는데 지금은 AI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산 네. 편성에 뭐 태양광 편성도 많이 나오고 태양광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부터 해서 뭐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색깔이라든지 또는 지금의 여당의 색깔이 태양광 또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옹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좀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팔긴 좀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해가지고 산 거를 갖다가 기대를 계속 하고 이제 그냥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매매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안 샀어야 됐는데 네. 샀기 때문에 팔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팔려고 하니까 태양광 나오면 어떡하나 싶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다니셔야 돼요. 그게 이제 숙명이에요. 그게 숙제예요, 숙제. 그래서 이거는 그냥 끌려다니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태양광 이야기가 생각보다 안 나오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2만 원대라든지 17,000원대까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재료가 없어서 그래요. 이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재료가 없어서 시장은 재료가 중요하거든요. 자꾸 이야기를 꺼내줘야 되는데 얘가 돈을 막 벌고 있든 안 벌고 있든 이거보다도 태양광 이야기가 나와야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아까 제가 설명 다 해드렸죠. 미국이 지금 태양광 트럼프 대통령 안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했던 이야기를 자꾸 하게 하지 말고 다 했잖아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은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 얘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000원, 2만 원대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2만 원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회사가 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야기가 없어서 내려온 거니까 저 땐 더 사야 돼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끌려다니셔야 돼요. 이게 숙제입니다. 그냥 없애버려도 이제 팔아버릴까요? 그거는 시청자님이 선택할 문제인데 글쎄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안 억울하실 거면 괜찮습니다. 태양광도 올라갈 테마기도 하기 때문에 뭐 태양광 올라갈 때 나는 그냥 안 억울하다 싶으면 팔아도 상관없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2만 원대 이왕 들어온 거 그냥 2만 원대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 해가지고 대응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어차피 네. 이거 팔고 다른 거 사실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딴 거 사서 또 물릴 바에 그냥 이거 물려가지고 자율 수익 내가지고 나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2만 원 이하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 네. 가능하다. 최소 22,000원 네. 이하만 내려가도 추가 매수 가능하기 때문에 저기까지만 내려가면은 더 사는 쪽으로 관점을 잡으시길 바라겠고 네. 태양광 이야기가 잘 나오게 되면 얘도 힘이 센 편이에요. 올라갈 때 한 4만 네. 원대에서 4만 5천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수익 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올라와 주기만 한다면. 그냥 올라오냐가 네네. 문제긴 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내려오면은 추매 가능하니까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유진 로봇 14,100원 10%요. 14,100원에 10%요? 예, 예, 예. 그렇군요. 이제 뭐 물려가지고 이제 손실날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맞다고요? 손실날 일만 남았다고요. 이제는. 아, 예. 어쩔 수가 없어요. 매수 자체를 이상한 자리에 하셨기 때문에 이제 네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수익 냈으면 좋겠는데 네. 애초에 수익 낼 거면 이렇게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싸게 아니, 사야죠. 저 예,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요. 잘못 모르고 샀어요. 샀으면 손실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가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손실을 좀 각오하자. 대신에 이제 제가 짜드릴 수 있는 건 손실을 좀 줄여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짜드릴 거고 그 뒤에 네. 이제 운이 좋아서 얘가 더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로봇 테마가 아직 살아 있어요.
예, 예. 로봇 테마가 아직까지 끝난 테마가 아니고 얘가 이제 이렇게 실적은 안 나오는 기업이긴 하지만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사실 올해만 나올 게 아니고 내년에도 나오고 내후년도 나오고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로봇 가정부라고 하죠. 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해서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우리 옛날에 영화 보면 터미네이터 보셨어요, 혹시? 네, 거기에 막 로봇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로봇들이 이제 가정부처럼 집에서 먼지털이 가지고 막 이렇게 청소도 해주고 뭐 차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청소도 막 하고 빨래도 해주고 빨래도 개주고 하는 그런 로봇이 내년부터 상용화될 예정이래요. 네, 그래서 월 구독료를 내면은 월 얼마를 내면은 그런 로봇을 보내줘서 그 로봇이 이제 집에서 이제 잡다한 일들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된다면 로봇 테마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게 계속해서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고 처음에만 상용화인 거지 앞으로 그게 점점 많이 팔리고 점점 잘 만들어지고 우리 로봇 청소기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이상했거든요. 만들어져서 로봇 청소기 이상한데 막 벽에 박혀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점 상용화가 되어가기 시작한다면 사실 유진로봇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유진로봇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엮여가지고 올라오는 기업은 아니고요. 산업용 로봇으로 엮여 있는 기업인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앞으로 우상향해서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테마인가 하면 그런 테마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냥 다른 중심 종목들이 올라갈 때 계속해서 꿈틀거리면서 살아있는 테마 정도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손절하라라고 말하기엔 아직까지 살아있는 테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내려가더라도 추가 매수 쪽으로 관점을 잡는 게 낫다고 봅니다. 어차피 살아있어서 한번 튀어오르고 또 튀어오르고 또 튀어오르고 튀어오르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박자를 좀 잘 맞추면 수익이 나거든요. 그럼 수익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번 지금 여기서부터 8,000원 내지 6,000원까지 내려가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예. 원래라면 여기에 14,000원 들어가는 게 잘못된 겁니다. 엇박자로 들어가신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라면 8,000원, 6,000원대 사가지고 올라갈 때 14,000원 팔아야지 정상적인 박자예요. 예, 예. 정박자, 우리 줄넘기 하듯이. 줄넘기가 내려올 때 점프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줄넘기가 뒤에 있을 때 점프하니까는 계속 걸리지. 그러니까 반대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엇박자인데 정박자 맞추려면은 한 템포 멈춰야 돼요. 뭐냐면 내려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8,000원 내지 6,000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반토막인데 반토막 이상까지 나더라도 그냥 냅두세요. 그렇게 했다가 6,000원 내지 이거 그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적어도 8,000원 가까이까지 내려오게 되면 저기서 추가 매수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춰서 정박자에 좀 가깝게끔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8,000원 이하로 내려오거나 8,000원에 가까워지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가 살아있는 상태다 보니까 올 연말 내지 내년 초에 만약에 로봇 테마 이야기 나오면요. 이상 급등 현상으로 막 18,000원, 2만까지 한번 슈팅 나올 수 있으면 그럼 그때 팔면 돼요. 그건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지금 뭐 선제할 편을 그냥 기다리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자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 예. 제 신택 53,900원에 매수했고요. 비중은 20%. 5만 근데 3,900원. 53,900원에 비중은 20%요. 네. 사신 지가 뭐 지난주에 사신 건가요? 아니요, 한 달 가까이 돼가요. 그럼 수익 중이 있었는데 안 팔고 있었는데 그냥 못 물리신 팔고. 거네요. 예.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수익일 때 안 팔면 못 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내려가는 도중에도 못 팔게 뜨죠, 그죠? 원래 그래요. 왜냐하면 올라갔는데 수익이었던 걸 보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본전까지 내려오면 못 팔아요. 그리고 이렇게 손실 구간으로 빠져도 못 팔아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내려가는 거 보고 팔 수 있는 그런 위인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경험을 해보신 거고 지금 당장에는 조금 들고 가서도 괜찮습니다. 당장 이번에 빠진 거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고요.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우상향에서 올라와 있는 기업들이 바로 하락으로 내려 꽂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홀딩 하셔가지고 반등 나오면은 한 6만 원대라든지 5만 8천 대 팔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때 파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6만 9천 원대까지도 안 팔았는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미련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거는 내가 잘못된 매매를 했던 것뿐인 거지 원래라면 올라오는 족족 팔았어야 돼요. 그렇게 분할 매도를 통해서 팔아야 됐던 걸 안 팔았던 거니까 이번에 반등 나올 때 6만 원까지 올라가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매매가 한번 이제 좀 실패를 한번 하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정세가 이번 주 내지 다음 주까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의 조정세가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뭐냐?
5만 1,000원대 손절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기서 손절하시든지 아니면 예. 그냥 들고 와서 뒤에 반등이 얼마나 나오는지 다시 한번 지켜보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선택의 영역이지만 저는 손절이 낫다고 봅니다. 손절이요? 네. 다시 뒤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시청자님이 그걸 분석하실 능력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손절이 낫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뒤에 반등이 얼마까지 올라가는지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 연결이 매일같이 되면 좋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5만 1,000원 무너지면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 수익이었던 적은 없다. 어차피 안 팔았으니까 내 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네. 수익이었던 적은 없고 5만 1,000원대 손절하시길 바라겠고 반등 나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걱정할 필요 없이 6만에서 6만 5천원까지 반등 나갈 수 있으니까 이번 주 시장 조정이 끝나기를 한번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끝나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어떤 종목이 올라왔는지를 보면요. 이수페타시스를 매수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7만 5천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팔까요? 더 기다릴까요? 방금 상담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방금 상담처럼 이거 못 팔면 내려가면 못 팔아요. 다시 말하지만 내려가면 못 팔아요. 만약에 시청자님이 만약에 진짜 내려갈 때 팔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요. 여기 지난주 수, 목, 금 여기 팔았어야죠. 안 팔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올라오니까 어때요? 더 갈 것 같죠? 못 팔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또 내려가면 어떨 것 같아요? 또 못 팝니다. 어제 팔 걸. 내일 또 내려가 봐요. 어제 팔 걸 싶을걸요. 근데 내일 또 올라가면요. 더 가겠지 싶겠죠? 못 팔아요, 이러면. 언제 팔 건데요? 못 팔아요. 이거는요. 늘 말하지만 이 수페타시스와 같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업들은요. 기업 분석을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매도가를 딱 정해놓고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팔겠다라는 어떤 나만의 철칙, 나만의 기준이 중요한 거지. 그거 나만의 제어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우리 왜 항상 마실 때마다 필름이 끊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자제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자제하겠다, 이 정도까지 먹으면 안 먹어야 되겠다라는 기준이 있다면은 좀 취한 것 같은데 덜 마셔야 되겠다 하면서 약간 자제가 되겠죠. 저도 옛날에는 그냥 뭐 끝까지 마시고 이랬는데 이제 자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술 마시는 게 또 재밌고 편해지더라고요. 몸도 다음날 괜찮고 개운하고요. 물론 마셨을 때 그 즐거움은 좀 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 그냥 이 수익도 취하는 거랑 같아요.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끊어내질 못하면 평생 못 끊어냅니다. 언제까지요? 본전 내려오고 손실 날 때까지. 방금 상담했던 분들처럼 손절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분할 매도하세요. 지금 10%면은 3분의 1 매도하시든지 절반 매도하시든지 해서 매도하시고 나머지로 더 가는지 지켜보다가 더 가면은 정하세요. 12만 원, 13만 원, 15만 원 뭐든 좋습니다. 정하시고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 어디까지 내려가면 내가 무조건 팔겠다라는 걸 정하셔야 돼요. 그걸 안 정하시면요. 기업 분석해봤자 지금 전부 다 이수페타시스 좋다고 하지 누가 팔아라 합니까? 못 팔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귀를 닫아버리시고 내가 언제 팔겠다라는 그런 기준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바로 지금 당장 절반 매도하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기준을 스스로 한번 정해보자. 기업에 대한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입니다. 보면은 실리콘2 지금 반도체 관련주도 사셔가지고 물린 분들이 좀 많이 있네요. 또 화장품 관련주도 막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실리콘2를 매수하셔가지고 43,000원대 매수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이 눌림목이라고 하죠. 이렇게 약간 눌림목이라고 해요. 내려와가지고 좀 버티는 이런 눌림목이 형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가에 떠 있는 상태에서 눌림목은요.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실적까지 좋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가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고가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요.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좋다고 하니까 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특히나 삼성전자는 못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삼성전자는 절대 못 팔아요. 왜냐하면 팔려고 하면 전부 다 좋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단점이 그래요. 그래서 귀를 닫아버리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대응할 자리를 정해놓고 팔아야 되는데 실리콘2가 딱 그랬던 자리죠.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이렇게 저가 깨고 내려갔을 때 지난 저가가 41,150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 깨고 내려갔을 때 손절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했고 그냥 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반등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절해야 됩니다. 그냥 차트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이걸 장기로 가져가고 싶다 하면은 그냥 흐름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내려갈 때 얘는 이 정도쯤 빠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 경향을 내가 견뎌야 됩니다. 3만 원까지 내려가는 걸 견디실 수 있다면은 그냥 추가하면서 하겠다 생각하고 대응하면 되지만 왜 그래야 되는데요? 굳이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오랫동안 물린 종목도 아니고 굳이 내가 사서 고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4만 원 여기 무너지는 이 자리에서 지금 바로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시장 조금 안정화되는 거 보고 다시 들어가셔도 좋고 아니면 빠졌을 때 들어가셔도 좋고 아니면 다른 종목 하셔도 좋으니까 이거 지금 약간 여기서 매매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 정리하자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매도가 어렵다 생각하시는데 매도는 쉬워야 합니다. 그냥 내 자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강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연에 어디서 준비되었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일정 잘 보셨죠? 이번 주 제가 여의도와 안산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드린 모든 정보들은요.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